유튜브 프로필이 왜 금호고속인지 궁금합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이용하실 때 금호고속이 배차하지 않는 노선을 제외하면 항상 금호고속 타시는데 프로필 사진도 그렇고 해서 금호고속 항상 이용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 KTX가 시간적으로 우회를 점하는 구간도 버스를 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사 스테이션 익스프레스 신사역입니다. 11월 22일에 채널 구독자가 공식적으로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수익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3년 아니지 2년 좀 넘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야 또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는데 다시 한번 구독자 1만 명 돌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거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만 명 기념으로 Q&A 타임을 가지려고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일단 Q&A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좀 간단하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신사역, 영어명은 신사 스테이션 익스프레스라고 하고요. 현재는 이제 고속시외버스 중점 영상들을 주로 업로드를 하면서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매주 오후 8시부터는 이제 대중교통과 관련한 한 주간의 그 관련 소식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 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대중교통과 관련한 채널들은 여러 개 있는데 그 채널 가운데서 좀 보기 드물다고 할까요? 좀 고속시외버스와 관련한 영상들을 주로 이제 업로드를 하면서 이렇게 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Q&A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제 방인데 어울리지 않게 인형이 좀 몇 개 있어요. 사실 제가 뽑은 거 아닙니다. 제 가족 중에 인형이 너무 많이 뽑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마루에도 그렇고 다른 방에도 그렇고 따로 둘 때가 좀 공간이 좀 여유가 없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인형이 일부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방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영상 편집해야 되고 여기서 뭐 대본 구성도 해야 되고 여기서 또 녹음도 해야 돼요. 지금 카메라 바로 옆에 이제 마이크가 있는데 주로 이제 홈 레코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본이 다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이제 마이크로 이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내는 시간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Q&A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 가지 질문들 좀 받았었는데 일단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좀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묶어서 Q&A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유래. 코버스 계열 중 금호고속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왜 유튜브명이 신사역인지 그리고 터미널 소개 영상 찍을지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채널명을 신사역으로 지은 이유 그리고 본업인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무엇인지 위와 같이 문의합니다. 일단 신사역으로 지은 이유 일단 조금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2007년쯤이죠. 포털 사이트 한 네이버의 한 카페에서 활동하던 중에 그냥 크게 생각 없이 제가 그냥 신사역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냥 바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추가로 이거를 신사역이라고 묵혀두고 그냥 바꾸지 않고 그냥 눌러 앉게 되었었는데 또 오랜 시간 이 신사역이라는 이름을 또 쓰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애착을 좀 가지기도 했었고요. 그냥 단순 닉네임이 아니라 지금은 뭐 예명으로서 안착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로 그냥 한자명도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채널명도 신사역인 것도 요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신사 스테이션 익스프레스라는 그 영어명을 좀 쓰고 있는데 원래 제가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을 안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신사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을 보고서 이거 혹시 철도 관련 영상을 만드는 사람인가 착각이나 아니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았었고요. 그래서 뭐 고속시외버스 전문으로 일단 꾸린다는 점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고속시외버스 운수사 가운데서 영어명을 또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 가지고요. 신사 스테이션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을 좀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호고속 좋아하는 거 사실이고요. 터미널 소개 영상은 또 터미널에 대한 좀 전반적인 자료가 좀 준비되는 대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뭐 조금 띄엄띄엄 하고 있긴 하는데 그것도 뭐 선정 과정도 조금 있고요. 선정 말고라도 말씀을 드렸었던 전반적인 자료가 좀 확보가 잘 안 된다든지 뭐 자료가 좀 검색이 다 안 됐다든지 그러면은 터미널과 관련한 뭐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영상을 좀 꾸리지를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유튜브로서 저는 그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유튜버입니다. 몇 년생이고 본업은 무엇인가요?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1990년대생이고요. 정보는 이제 주로 배차 관련은 예약처를 통해서 좀 확인하고 있다든지 뭐 터미널 시간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이제 비지정 좌석제라고 하면은 이 예약처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냥 터미널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조금 확인을 해두고 있습니다.
또 과거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옛날 신문 자료를 좀 검색을 해서 반영을 해보고 있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은 시청자분으로부터 제보를 또 받고 있기도 한데 이제 확인을 한번 더 거쳐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미리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완전 부득이하면은 사실은 위키에 있는 것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의존은 하지 않고 있어서요. 너무 의존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 만약에 봐봐, 위키에서 무슨 쓸데없는 말을 적었다고 해봐, 지 감정을 적었다고 해봐, 그러면은 곤란하죠? 다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버스를 좋아하게 됐습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거든요. 이제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었어요. 뭐 물론 이제 뭐 많이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는 원래부터 아니었긴 했었지만은 나중에 돼가지고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좀 생겼고, 뭐 저절로 이제 지하철을 이용을 하게 되기도 했었고, 포털 사이트에 대중교통 관련 뭐 게시글이라든지 카페가 있다는 걸 제가 또 아주 오래전에 좀 알게 되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좀 게시글을 또 여러 개 보았기도 했었고, 블로그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빠져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카페 게시글을 또 둘러보다가 뭐 고속버스나 뭐 시외버스 뭐 이미지 게시글 또 보면서, 특히나 또 고속버스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야, 이거 좀 고급진 것 같다. 정기적으로 버스를 또 이용하는 일이 또 생겼었기도 했었고요. 더욱더 이제 대중교통과 좀 친해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래전에 이제 시외버스 또 처음 이용할 때는 이게 또 밖에 봐도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주변에 보이는 거는 일단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뭐 밖에 보니까 뭐 산, 뭐 터널 이런 거밖에 안 보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외버스를 이제 2011년부터 뭐 정기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었고, 고속버스는 이제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리를 조금씩 이제 알게 되기도 했었고, 그런지 들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예요. 처음에는 언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고향에서 출발해갖고 이제 부산으로 가는데 언제 도착하는 거야. 언제쯤 부산에 도착하는 거야. 언제쯤 저기 저 대도시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했었습니다. 또 이제 나중에 되어서 대중교통을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 활동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뭐 한 사진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버스 노선에 대한 자료 조사를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포스팅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일단 개수는 얼마가 됐는지는 뭐 세어보지는 않았었는데, 아마 포스팅 개수가 아마 수백 개는 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간단 포스팅이 아니라 뭐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뭔가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좀 더 버스 노선을 좀 알아가는 시간으로도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블로그를 좀 둘러보면서 그냥 약간 좀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뭔가 자료를 좀 전달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 그런 경우가 조금 많았던 기억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한번 블로그 포스팅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았었던 것 같고, 나중에 되어서는 진짜 블로그를 정리를 했었는데, 블로그 한창 좀 많이 포스팅하고 좀 활동을 했었던 당시에는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금호고속을 여러 차례 이용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뭐 금호고속 관련으로도 질문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프로필이 왜 금호고속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금호고속 가장 좋아하는 거 일단 사실이고요. 일단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금호고속이 또 배차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또 시간이 또 맞춰져가지고 금호고속을 또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또 많이 이용한 만큼 또 좀 정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2013년부터 금호고속을 또 이용하기도 했었으니까요. 프로필이 있는 게 사실 금호고속 차량이긴 하는데, 지금은 또 영업용으로는 못 보는 유니버스 오리지널이거든요. 사실 진짜 그 모델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용을 했었던 기억도 있고, 그런 만큼 정도 많이 쌓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013년부터 제가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었으니까 2022년에 마지막으로 탔었으니까 그러면 한 9년 정도 이용했었나요? 이제 시외버스까지 이용하면은 이제 2011년부터 유니버스 오리지널을 또 이용한 것도 있었으니까 11년 정도 됐었네요. 신상님은 금호고속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나요? 2013년인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를 2013년부터 타기 시작했었으니까요.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이용하실 때 금호고속이 배차하지 않는 노선을 제외하면 항상 금호고속을 타시는데, 프로필 사진도 그렇고 해서 금호고속 항상 이용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초창기부터 일단 고속버스를 타고 다닐 때 제가 또 자연스럽게 여러 운수사를 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가지고 자연스럽게 최대한 다 이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다른 운수사에게는 많이 섭섭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금호고속을 이용할 때가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제 이미지에 좀 그렇게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출발 전에 안전띠 착용을 당부하는 그런 모습 좀 많이 봤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뭐 승무하시는 분이 좀 더 안내를 조금 더 잘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할까요? 금호고속이 또 노선망이 많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특별한 경우가 뭐 있지 않는 이상 금호고속을 접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8,000명부터 봐온 구독자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철도를 타지 않고 버스만 타시는 이유가 또 뭔지 궁금합니다. 광주가 고향이신가요? 또 광주고속, 금호고속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왜 KTX가 시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구간도 버스를 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열차를 잘 안 타고 고속실 버스 타는 게 좀 버릇이 됐어요. 일단 우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열차를 무조건 안 탈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전혀 아니라는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일단 몇 달 전에도 이제 서울에서 전주까지 갈 때도 그랬었거든요. 기차를 또 이용한 적이 있기도 했었는데 뭐 기차를 이용했었다가 뭐 버스를 타니까 좀 더 뭐라고 하나 시트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을까요? KTX 특실도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이용하기도 했었고요. 뭐 우등버스보다는 약간 비교해보자면은 등받이를 젖힐 수 있는 각도가 좀 모자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뭐 그러니까 우등버스가 약간 좀 오버할 줄 모르겠는데 우등버스가 이 정도까지 젖혀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약간 KTX 특실이 이 정도까지만 등받이가 좀 젖혀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레그레스트가 물론 이제 31인승은 없을 수가 있는데 31인승이 아니라 보통 28인승은 웬만하면 다 주어지거든요. 특실은 없잖아요. 옛날 새마을호에서만 레그레스가 있었지. 그리고 또 한때 제가 또 정기적으로 이제 뭐 KTX를 또 비롯해가지고 열차를 정기적으로 또 이용한 적도 있어서 뭐 그렇기도 했었지만은 일반실이라든지 뭐 특실도 조금 그랬었을 것 같은데 불편해서 그랬는지 시트를 자세를 좀 잡을 때 빗줄게 잡고 좀 졸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자세가 목이 이렇게 막 꺾여가지고 막 졸고 이랬던 그 기억도 나고요. 허리도 좀 안 좋았기도 했었고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밤까지 타지에서 막 스케줄 소화를 하고 그랬었다가 막 KTX나 SRT를 타고 막 이제 서울로 돌아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안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습니다. 피로가 많이 누적되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좀 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가다가 절로 그냥 저도 모르게 무조건 막 졸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눈꺼풀이 막 무겁고 이러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자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은 우등버스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젖혀갖고 좀 편안하게 좀 졸고 갈 수 있는데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자세가 좀 결국 어색해져가지고 약간 목이든지 허리든지 등 어디 뭐 척추 불편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 버스 자체가 일반 등급 배차도 많이 없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럭셔리 새마을호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은 적어도 저는 그리고 광주 출신이 아니에요. 원래 제가 호남 사람이 아니고요. 태생 자체가 사상구고요. 부산 경남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영상 제작을 위해 노선을 이용할 때 고속버스의 프리패스 사용 비중이 궁금합니다. 뭐 부산, 사상, 광주처럼 사용 불가능한 것도 있고요. 시외버스는 당연히 돈 들여서 이동을 할 것이니까요. 저는 프리패스 전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콘텐츠 준비한다고 뭐 타지로 나갔다가 뭐 오는 일은 있긴 하는데 저는 그냥 당일치기로 딱 하루만 스케줄 잡아갖고 다녀오고 있거든요. 뭐 프리패스가 뭐 하루짜리 메뉴도 없는 것도 있고요. 한 달에 제가 고속 시외버스 타고 다녀오는 그런 빈도가 아주 많이 적습니다. 프리패스를 이용했었던 때가 뭐 21년도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프리패스를 정말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 프리패스는 뭐 연속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속으로 나갈 만큼 내가 뭐 특정 노선이나 특정 구간을 갖다가 많이 제작할 뭔가가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성우시험 응시하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초반에 금방 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다이치 고속버스 버스 안내방송도 영상으로 올려주시나요? 일본에서 몇 위 안에 들까 말까 하는 그 고속버스 회사인 것 같다던데 신주쿠 버스터미널과 강남 센트럴시티 버스터미널과 비교를 하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내가 거기 현재 안 갔던 관계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의령에서 동서 가는 노선 좀 찍어주세요. 그거 조금 봤는데 이거 대공아웃시의 현풍도 경유하고 뭐 보니까 이방 적교 신반동 경유하고 몇 가지 경유하는 것 같네요. 이거 보니까 경유지가 좀 많아지면은요 이게 구간 하나하나 또 살펴보고 뭐 이제 쪼개갖고 뭐 A에서 B, A에서 C, A에서 D 쪼개가지고 뭔가 구간을 갖다가 살펴봐야 되고 좀 많이 그런 어려움도 있어가지고 좀 쉽게 못 따른 노선이라든지 뭐 개통도 있다는 것을 좀 양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뭐 이용하거나 제가 또 주로 다뤘던 노선들 일단 주로 직통이라든지 경유지가 되게 많이 적은 그런 노선들 아니면은 개통
버스편이었습니다. 뭐 하다못해 동서울 속초도 양양 정도만 경유해가지고 가는 그런 버스편 했었죠. 2022년에 했었는데 언젠가 리뉴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오래됐죠. 고속버스 회사 말고도 시내버스 회사, 광역버스 회사 등등 좋아하는 회사들 있나요? 시내나 광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고속시에는 제가 선호하는 데를 바로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뭐 시내 광역은 아직 모르겠네요. 딱히 뭐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오는 대로 그냥 탄다는 수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애 노선과 없어져서 아쉬운 노선이 무엇인가요? 일단 최애 노선은 없습니다. 그냥 뭐 그 노선이 있으면은 그냥 그 노선이 있다고 그냥 뭐 넘겨 짚는 것 정도라도 되는 걸까요? 뭐 서울에서부터 광주까지 노선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 내가 엄청 좋아하는 노선이니까 자주 타고 다녀야지, 그거지는 아니에요. 뭐 서울 경부 부산 노선이라던가 뭐 이게 있어도 저는 무조건 자주 타고 다녀야지 내 최애 노선이니까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없어져서 일단 아쉬운 거는 역시 뭐 대전 출발 영남권 방향 고속버스 노선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아쉬운 걸 넘어서 가지고 그 노선들이 그냥 아예 없으니까 저는 좀 우려되는 사항이라고도 좀 느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고모 인근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KTX가 한번 탈선 사고 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경부고수선 2단계도 그렇고 포항 방향도 그때 불통이 났었거든요. 결정적으로 기차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대전에서 울산이라던가 포항이라던가 경주도 그랬었고 부산 방향 버스 다 없어져. 대체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미 대전이 철도 영향력이 많이 세기도 했었고 가면 갈수록 수요도 좀 많이 떨어지고 없어졌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다른 버스 노선들 매진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던 거 제가 이제 한번 확인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대전에서 출발하는 거는 아니고 평상시에는 철도가 그냥 잘 돌아가요. 근데 궤도상에서 운해 가는 열차가 갑자기 막 벗어나가지고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막 궤도를 망했다든지 궤도가 이상이 생긴다든지 작년에는 기상상으로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 구간이 불통되고 그랬었고 다른 연유도 아무래도 있겠지만은 일단 버스가 그래도 있어야 하는 이유, 저는 제가 봤을 때 한편으로는 이런 거를 좀 보완해주기 위한 것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거 어거지가 아니냐 하실 수도 있긴 하는데 정규 노선이 이게 그래도 살아 있어야 이게 추가 임시차 특히 명분이 생기는데 이 정규 노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시차고 뭐고 그냥 없으니까요. 대전동대구 노선이 올해 중에 없어졌잖아요. 임시차를 그때 투입할 수가 있었을 텐데 정규 노선이 이미 3월 중에 아마 없어졌던 것 같은데 그 정규 노선이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드셨나요? 고속시외 버스 타고 장거리 버스 여행 또는 일상 브이로그 같은 것을 찍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제 저녁에 뭐 먹었지? 어제 저녁에 이제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갖다가 대충 먹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일단은 여행이나 일상 브이로그 여쭈셨는데 그거는 이제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브이로그 자체는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종류보다는 준비할 게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쉬울지도 모르겠는데 브이로그가 다른 데서도 많이들 하는 게 브이로그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당장 유튜브 채널에 브이로그라는 검색어를 치고 하면은 브이로그가 엄청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는 브이로그 영상도 아무래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엄청 안 봐서 그냥 완전 시청자 수가 완전히 저점을 찍고 있는 그런 영상들도 아무래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상 브이로그를 공개해도 아무래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버스 관련 이야기를 더 접하고 싶어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2021년에 조금이나마 좀 비슷하게 이제 프리패스 영상을 좀 공개한 한 적은 있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버스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여행 영상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여행 영상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유명하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지만은 다른 영상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일상 브이로그랑 크게 다르지 않게 아마 좀 완전 시청자 수가 저점을 찍고 있는 그런 여행 영상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오히려 뭐라고 할까, 다른 게 완전 관심도가 떨어져가지고 영상 조회수 자체가 최저점을 가는 원인이 돼가지고 제 채널 영상 지표 자체에다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채널 자체가 지금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가겠지만은 지표가 조금 위험한 상태라 가지고요. 신사영님은 철도 영상을 한 개라도 올릴 것입니까? 버스 말고 다른 교통편 컨텐츠는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철도 중점 영상 작년까지 공개한 적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 채널이요, 철도, 버스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일단 가는 걸
베이스로 삼아갖고 콘텐츠를 이제 꾸준하게 계속해서 뭔가 좀 열어 꾸리려고 했었어요. 작년 9월에 이제 SRT가 새 방향 신규 운행 때문에 이제 경부선 좌석 공급수 감소 이슈도 있었고, 요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8월에 한번 영상을 공개했었는데 8월에 이제 동일한 달에 이제 올라갔었던 다른 버스 영상들에 비하면은 시청을 덜하는 경우가 좀 나왔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 제가 수익 활동을 시작하기 이제 초창기쯤에도 이제 몇 개 올렸었고, KTX 이음 2021년쯤이었죠. SRT 공모전 한번 2021년에 참가한다고 이제 영상 만들어서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었는데, 역시나 이제 뭐 평상시라든지 뭐 평균적으로라든지 전체적으로 버스 관련 영상보다는 좀 많이 관심도가 떨어지는 편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철도 중점이 조회수가 만단위를 기록한 적이 버스에 비하면은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번 연도에도 몇 차례씩 그 만단위를 기록한 적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좀 잘하면은 조회수 만단위도 기록하고 채널을 꾸려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좀 부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각 잡고 뭔가 철도 중점 영상을 뭔가 하는 것은 채널 지표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 설령 제가 뭐 철도 전문 채널을 따로 제가 하나 또 파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약간 인지도가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또 다른 관심사가 있는데, 요거는 항공 쪽인데, 항공 분야가 되어도 일단 당장은 많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일단 한 번은 좀 사람들을 한번 불러다 모아두고 철도 관련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는 그런 팟캐스트도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한번 해봤었는데,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을 찾아주는 팟캐스트로 제가 그 준비해가지고 뭔가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기껏 자료도 준비했는데 뭔가 찾아주는 분들이 너무 없으면은 스스로 원동력을 많이 잃어버릴지도 모르지 않을까. 그래서 제 채널은 이런 상태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봐봐, 그러면은 철도 중점 영상을 다음날부터 시작해갖고 꾸준히 몇 개 올렸어요. 12월 달에 몇 개 올렸었는데 다들 그냥 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당장 문제가 많이 불거질 것 같다는 거죠. 관심 자체도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중간점을 그래서 예전에 찾았었던 게, 버스 중점 영상이지만은 철도 챕터를 갖다가 준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영상을 지금 계속해서 꾸리고 있는데, 그게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철도 중점 영상으로 바꿔버리면은 저는 아마 묻히지 않을까요? 국내 말고 해외 교통 리뷰 계획은 없는지 직접 가신다던가, 평택시의 평택터미널처럼 지역에서 사람 많이 가거나 지역 터미널 리뷰하실 건가요? 편집은 어떤 프로그램 하시나요? 그리고 철도 관련 영상 올릴 계획을 제가 조금 말씀드렸었죠. 일단 해외라면은 일본의 대중교통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하는데, 저도 직접 가고 싶어요. 일본 제가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뭐 몇 년 전에도 큐슈 한번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평소에 제가 뭔가 꾸준히 이제 준비하고 뭐 영상 올리는 것들 좀 많아가지고요. 라이브 스트리밍도 매주 주말마다 기도하고 있죠. 편집은 일단 어도비 프리미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해외라고 하더라도 소시통에서만 조금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는 식이고요. 썸네일과 영상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영상 만드는 데는 평균에 몇 시간 걸리나요? 썸네일도 제가 어도비 프리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미지나 뭐 자막 위치 등 제가 이제 알아서 조절해가지고 제가 좀 자체적으로 좀 만들고 있고요. 영상 편집이라든지 뭐 인코딩 완료까지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2시간 정도도 나오나요? 이게 제가 뭐 정확하게 시간이 얼마 나오는지 체크를 안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얼마 나오는지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뭐 자료 검색이라던가 뭐 대본 구성이라던가 대본 녹음하고 그런 시간까지 합하면은 더 오버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버스 8주년 에피소드는 거의 다 완성이 된 건가요? 일단 대본 구성이 완료 안 됐습니다. 이번에 한번 또 내보면 좋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래도 이번 연도가 다 지나가보기 전에 일단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늦지 않게 대본 구성부터 일단 완료를 해보는 것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1만 달성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유튜버로서 활동해오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과 가장 안 좋았던 순간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언제다, 몇 월 며칠, 뭐 몇 년도다, 이거를 잘라서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도 그거지 않을까요? 좋은 순간과 안 좋은 순간은 뭐 결국에는 한 영상의 시청자 수에서 당락을 많이 결정했었던 거 아닐까. 뭐 올해도 수만 명이 뭐 보고 간 영상 나오기도 했었고, 제 채널 성장세가 뭐 느린 편이에요. 구독자도 사실 수익 활동 시작한 지 2년 한 8개월 정도 만에 1만 명 돌파했었으니까요. 좀 적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그런 영상들도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좀 광역버스들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요. 제 채널 자체가 그렇게 파급력이 강하지 않다는 걸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요새 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아요. 뭔가 뭐 다뤄볼 만한 아이템은 주변에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아무거나 적극적으로 막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뭐 이제 크리에이터 입장이고 채널의 인지도가 중요하다는 거 많이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3년 전쯤 2021년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 친구들하고 좀 팀을 꾸려가지고 단편 드라마도 몇 개 만들고 냈었고 채널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좀 운영을 했었는데 그 초반 진짜 잠깐을 제외하면은 그 드라마 채널이 시청을 하러 오는 사람들 너무 없었던 거.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2020년쯤에 웹드라마를 제가 처음으로 다른 채널에서 좀 접하기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치즈필름도 있었고 짧은 대본인가요? 그것도 드라마 채널이더라고. 그걸 조금 봤었는데 뭐 나름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2021년 말고도 다른 2016년이었나 2017년이었나 하여튼 대학교 친구들하고 좀 팀을 꾸려왔고 그때 당시에도 드라마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래도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았었지만은 21년도쯤에는 확실히 시청자 문제 때문에 좀 그랬었던 건지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다운되는 그런 기억으로 좀 남아있긴 합니다. 뭐 아무튼 일단 뭐 전문 채널이 일단 드라마가 좀 많이 없기도 했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아무튼 뭐 잘만 하면은 사람들한테도 좀 널리 알려지고 순항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많이 저점 찍기도 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교적 금방이긴 했었어요. 조회수 막 100명도 막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 슬픈 일이죠 많이 생각해보면은 뭐 참 그런 일도 겪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채널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엄청 큰 마음 먹고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정작 이제 시청을 하러 오는 사람들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고민 엄청 하고 동창생인가 아니면은 동생뻘 되는 멤버 가운데서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 아니면은 했었던 그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 잠깐 둘러본 경우도 있었거든요. 잘 됐으면은 나도 얘 좀 잘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아닌 경우도 제가 봤었던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좀 저 자체도 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랬더라고요. 구독자 1만 명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버스로 이동하면서 힘든 날이 있었는가요? 이거 12월이죠. 작년 12월 인천공항 광주 노선 탔을 때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필 평택시흥 고속도로죠. 아니 광주에서 평택시까지는 비교적 잘 갔어요. 서평택 분기점이죠. 거기서 이제 좀 막혔다가 거기서 이제 고속도로 바꿔 타는데 거기가 이제 평택시흥 고속도로예요. 근데 거기 조금 가다가 거기서 정체가 한 뭉탱이로 잡혀버린 거야. 길게 잡혔어요. 귀가 시간이 오히려 늦어져 버려가지고요. 네, 제 멘탈 쪽으로 많이 좀 힘들어졌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아니 지금 집이 서울인데 내린 곳이 인천국제공항이에요. 공항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1시간 좀 넘어요. 그 인천공항철도 타고 여기 뭐 다른 지하철도 타고 뭐 들어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인천이 서울에서 옆 동네라는 그런 말을 갖다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런데 말이 쉬워서 옆 동네지 거리는 결국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광주에서 그때 15시 출발 막차였는데 5시간 넘어가고 2터미널에 내렸었습니다. 4시간 조금 넘어서 2터미널에 내릴 수 있었던 게 안 됐죠. 서산 서울 호남 서해선 개통됐는데 서산도 합동역이나 홍성역의 수요권이니까 2024년도 버전으로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는가요? 일단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아마 서산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안 그래도 이거 서산시를 한번 가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른 콘텐츠 좀 많이 준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서산시를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는 좀 힘들지만은 2025년에는 서산시를 한번 갈 수 있도록 스케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안 타는지요? 시내버스도 조금씩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 관련 콘텐츠를 향후 10회 고속 광역버스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 농어촌, 일반 시내버스까지 확대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번에 서울 평택 안중 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평택 안중 가는 좌석버스 잠깐 다룬 적이 있었죠. 거기에 좌석버스 뭐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틀이잖아요. 뭐 광역버스는 아니니까요. 평택시 안에서만 돌아다니니까. 일단 근데 제가 정식 확대까지는 계획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원래도 고속시버스 중점으로 한번 채널을 꾸리려고 했었고요. 광역버스도 추가되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제가 광역버스 중점 에피소드를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속시버스보다는 광역버스를 좀 시청하시는 분들의 수라던가 좀 관심도라고 해야 될까? 그게 좀 많이 문제가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다른 지역에서 시청자 한 분을 직접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우연히 만났었는데 그분은 지역은 말씀을 제가 여기서 안 드리겠지만은 뭐 수도권 광역버스를 본다고 해도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수도권 광역버스에 대해서 적어도 배경 지식이라고는 없으면은 시청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낯설어 한다고라고나 할까? 부산 김해간 광역버스라던가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부산 뭐 울산간 광역버스라던가 뭐 자기 동네와 연관이 있는 그런 광역버스라면은 자기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완전 다른 지역이면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도 했었고요. 일단 뭐 일반 시내버스라면 승객순환이 또 자주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당연하죠. 뭐 계속 돌아가니까. 고속시내버스나 광역버스를 다루는 것보다 구간을 또 쪼개서 또 봐야 하기도 하고요. 다른 노선과 또 공용하잖아요. 쉽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해서 뭐 쉽게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농어촌버스는 뭐 노선의 배차 문제라든가 뭐 타지 이동 스케줄에서 좀 감안해야 할 것들이 좀 많은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냥 시내버스 가운데서도 배차가 좀 긴 것도 있지만은 농어촌버스도 스케줄 소화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 이제 간다 그러면은 전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답이. 그리고 마을버스는 부분적으로 일반 시내버스에 대한 그 이유와 좀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제가 다루지 않아도 그런 방면을 아마 다른 분들이 조금씩 다뤄주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저는 맡겨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괴산 대중교통도 한번 다뤄보시나요?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요. 안 그래도 중부 내륙선 KTX 연장했었죠. 이게 또 괴산읍으로 안 가고 연풍으로 가는 모양이던데 그리고 이게 이 노선이요 서울 괴산간을 오가긴 하는데 이게 또 증평경유라 가지고요 이 노선 특성 때문에 아마 서울 괴산간만 다룬 게 아니라 서울에서 증평간도 아마 다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 시작과 끝에 나오는 SNS로 인스타만 한다는 문구 언제 제거할 예정인가요? 사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한 시청자로부터 전에 한번 제보를 좀 받았어요. X죠? 구 트위터. 제 이름과 똑같은 계정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원래 나는 X 계정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막 보니까 사칭인 것 같고 이미 보니까 제 의견이나 생각과는 전혀 뭐 상관이 없는 각종 트윗을 여러 개 올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그 이름 때문에 실제 저인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사람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영상 전후반부에 자막을 좀 삽입해가지고 소개란에 그 문구를 표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그 사칭 계정이 좀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또 언제 어디에서 그 사칭 계정이 또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례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표기하고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은 가짜 사칭 계정 팔로우를 하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현재 진짜로 SNS를 인스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진짜 계정이니까 이 진짜 계정만 팔로우를 해달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노서 마지막으로 Q&A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사형님은 철도보다 고속시내버스를 더 좋아해서 버스 유튜버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은 콘텐츠 생각하시다가 우연히 버스 유튜버를 하신 건가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도 제가 고속시내버스 좋아하기도 했었고 뭐 이상하게 이게 좀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철도보다는 고속시내버스한테 좀 많이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또 수익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또 큰 생각 없이 영상을 원래 좀 조금 올렸었는데 이게 올려둔 뒤로 뭐 얼마나 보고 갔는지 확인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내버려둔 것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냥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확인해봤었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갔다는 걸 좀 알게 되었었고요. 2022년 1분기쯤 들어가지고 이게 또 마침 유튜브에 조금씩 제가 또 관심이 더 많이 생겨나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 또 금호고속 노선 뭐 일부가 뭐 매각이 된다든지 뭐 노선 교환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 한번 유튜브 하다가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갖고 영상을 좀 올려왔고 그 이후로도 아이디어가 조금씩 더 생각나기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영상들을 계속해서 준비해서 올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에 이제 영상을 많이 보고 가신 것도 있는데 내가 한번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를 꾸준하게 영상을 업로드한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보여서 그런지 3월에 구독자 1,000명 기록하기도 했었고 그때부터 수익 활동 가능하기도 했고요. 제가 지금은 정리했지만은 이제 유튜브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이제 정리를 했었고요. 블로그인데 그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버스 관련 이제 포스팅하는 그 블로그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좀 연결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버스 유튜버로서 이제 활동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철도와 버스 이제 그 말하자면 두 가지 토끼를 한번 다 잡아보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고속시내버스 관련으로 관심 생기신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 차라리 좀 더 많이 고속시내버스 쪽으로 내실을 더 다진다든지 아니면 빌드업을 좀 할 거 그랬나 하면서 내가 좀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펜무 없으면은 서파제. 잠시만요. 24 hours later. 일단은 말이죠. 일단 색깔
이렇게 또 Q&A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일단 끝내기 전에 말을 좀 남겨보자고 합니다. 제가 또 수익 활동을 시작한 지가 한 2년 8개월 정도 지났었죠. 일단 구독자 1만 명도 돌파했고 이제 1만 100명이 된 것 같아요. 구독자가 이제 뭐 2만 명, 3만 명 달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구독자 2만 명 돌파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이게 얼마 만에 달성할 수 있을지 금방 달성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구독자 1만 명 달성한 사람의 입장을 치고 좀 자조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말이죠 뭔가 똑부러지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어시스트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한테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이제 또 크리스마스까지 한 3주 정도 남았죠. 연말까지도 얼마 안 남았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12월도 많은 영상 또 여러 개 영상 남길 예정입니다. 이번 달도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매 주말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도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는데 Q&A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1만 명 돌파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오겠습니다.